네, 안녕하십니까. 생물 시사성 테마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 1차는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름 끝날 때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이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물 시사성 테마 특강은, 생물에는 이제 좀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도 꽤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강을 마련을 했고요. 근데 내용은, 일단, 기본 강의 정도 들으셔야지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교재를 한 번 이상 읽어보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하고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부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냥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자료에 포함시켰고요. 근데 다음 달에 이제 7월 4일에 최근 14개년 기출 풀이 강의를 하는데, 무료죠. 그때 이제 그 기출 내용들은 다 다루게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인강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코로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하니까 그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퍼-캐스9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코로나 다음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 차세대 서열 분석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크리스퍼-캐스9,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은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항생제 내성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는데, 얘는 앞에 것들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얘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사실 몇십 년간 생물학자들한테는 좀 위협이 되는 문제였어요. 언제 항생제가 전혀 먹지 않는 무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는 될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슈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용어나 개념은, 이제 대학교의 일반 생물학에서 많이 보는 교재가 캠벨이라는 저자의 교재죠. 근데 캠벨이 이제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생물학계에서 최근에 밝혀진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 강의에서 교재로 하이탑을 쓰는데, 하이탑도 개정되면서 최근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용어들은 좀, 뭐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지문에 용어들이 나왔을 때, 전혀 모르는 용어야 라고 당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개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사성 테마에 해당되는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고요. 좀, 한 14년간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질병 관련된 문제들이 한 4문제 나왔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생명공학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기본 교재에 없더라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이제 고세균 관련인데, 고세균이 발견되고 연구가 되면서 생물학의 분류 체계가 아예 바뀌었죠. 원래 5개의 개로 되어 있었는데, 삼형 6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고세균도 시사성이 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질병 관련해서는 AI, 조류독감, 그 다음에 대장균 5157, 그 다음에 프라이온, 광우병 관련해서 나왔고,
작년에 21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RT-PCR이 나왔는데 얘는 좀 시사성 테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 세 가지는 뭐 기본 교재에 없더라도 나왔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앞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만 가볍게 풀어보시고 이론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룹은 말씀드린 이제 생명공학 기술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인데 세포사멸, 에이팝토시스, 마이크로어레이, 마이크로 RNA, siRNA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포사멸의 경우는 세포가 자살을 한다는 개념의 생물학적 중요도도 높지만 얘를 잘 연구하면 강력한 항암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도 굉장히 내가 원하는 어떤 칩이든 어레이든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생물학적인 툴이고요. 마이크로 RNA, siRNA도 진핵세포 내부에서 전사, 그 다음에 번역을 조절하는 기작이 새로 발견됐다는 점도 중요하고 얘를 잘 이용하면 유전자의 기능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연구 기법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는 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결과들이고 그래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 네 가지는 동기 문제로 나오긴 힘들지만 지문은 한두 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 RNA나 RNA는 12년이나 14년에 출제됐는데 그 이후에 기출문제에 지문이 한두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문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자, 고세균은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얘는 지금 고세균을 생물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독립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은 빠삭하게 공부하셔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하고 해설은 뒤에 쭉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자, 그래서 이제 26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캐스9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고 보셔야 되는데, 크리스퍼 정식 명칭은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또는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생물학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DNA 재조합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DNA 재조합에서는 내가 원하는 유형한 유전자를 긴 DNA 중에 여기 유전자가 조그맣게 있죠. 얘를 잘라서 플라스미드 벡터 같은 캐리어에다 결합을 시키게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유전자를 잘라야 되는데 이 유전자에 맞춰서 정확히 자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한 효소들을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제한 효소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한 효소의 경우는 이 유전자 바깥쪽을 자를 수 있다는 능력이 있지만 문제는 얘는 자기가 인식하는 서열만 자르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이 유전자의 바깥쪽에 정확하게 자르겠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로 자를 때는 이 유전자가 그 주변 서열을 아는 상태에서 제한 요소로 자를 수 있는 서열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야 되죠.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를 임의로 내가 정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 가깝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제한 요소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제한 요소의 경우는 제한 요소인데 DNA를 자르는 효소는 RNA 분해 효소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타입 있죠. 엑소 타입 있고 엔도 타입이 있습니다. 엑소 타입은 효소가 DNA를 자를 때 바깥쪽에서부터 하나씩 잘라갈 수 있는 거죠. 엑소가 바깥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엔도 타입은 DNA가 있을 때 효소가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래서 엔도는 내부란 뜻이죠.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제한 효소는 가운데를 자르기 때문에 엔도 타입의 효소입니다. 그래서 엔도 타입으로 DNA를 자르는 효소는 많은데 대부분은 랜덤하게 잘라요. 아무 서열이나. 그렇지만 이제 생명공학에서 툴로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잘라야 되는데 제한 효소는 정확한 위치를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십 년간 사용이 되어 왔고 제한 효소도 생물학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로 이제 제한 효소 이퀄1, NOT1, PV2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한 효소의 이름이고요. 제한 효소 이퀄 R1의 경우는 이 6개의 서열을 인식을 합니다. GAATTC를 인식을 하죠. 이 서열이 원래 있는 부분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서열을 인식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DNA 이중 가닥인데 DNA G와 AATTC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A와 T, AT, TA, TA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한 효소가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 수소 결합은 쉽게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퀄1이 자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점착 말단이라고 하죠.